요청하신 대로 한국어 문법 및 문맥에 맞게 맞춤법을 교정하였으며 언급된 7월의 모든 시점을 8월 2일로 변경하고 원문의 길이를 유지하였습니다. 1968년생 운세. 1968년생. 여러분 요즘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대로 살자 싶다가도 다음 날은 다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요. 참고 가자 싶다가도 한 번에 자르고 싶으시고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주 안에 두 기운이 같이 살고 있어서 그래요. 큰 산처럼 묵묵히 지키는 결, 단단한 쇠처럼 한 번에 자르는 결. 그런데 8월 1일에 이 두 결이 가장 세게 부딪히는 시기가 옵니다. 좋은 결로 가시면 8월 1일에 한번 가벼워지실 거예요. 근데 위험한 결로 가시면 지켜오신 자리를 8월 1일에 한번 잃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8월부터는 그 결과를 안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두 결이 무슨 결인지 그리고 8월 1일에 어느 결로 가셔야 하는지 우리 68년생만을 위한 비방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장 깊이 묻어두신 소원 한 가지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 적어주세요. 제가 신당에서 정성껏 빌어드리겠습니다. 내 사주가 정확히 어떤 흐름인지 따로 여쭤보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이나 위에 번호로 편하게 찾아오세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 결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볼게요. 여러분, 사주를 명리로 풀어보면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큰 산 위에 단단한 쇠가 밝혀 있어요. 산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죠. 쇠는 한 번에 자르고요. 안에서 늘 둘이 다툽니다. 먼저 산 쪽 결부터 보면 천간이 무토라는 글자예요. 명리에서 가장 우직한 흙이고요. 이게 여러분을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장도 한 곳에 오래 다니고 사는 동네도 잘 안 옮기고 가까운 사람도 오래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한테 기대 옵니다. 큰 사는 사람들이 쉬려고 오는 자리거든요. 가족도 자식도 형제도 동료도 친구도 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 번씩 풀려나갔어요. 이게 산의 결입니다. 그런데 안쪽에 또 한 결이 있어요. 지지가 신이라는 글자거든요. 이건 자르는 결,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사실 분별력이 가장 또렷한 띠 중 하나예요. 이를 보면 옳은지 그른지 한 번에 보이죠. 사람도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고요. 근데 그 분별력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 천간이 가만히 두는 결이라서 자르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안고 가는 거죠.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을 평생 내 옆에 두셨다거나 떠나고 싶은 자리를 평생 지키셨거나 그만두고 싶은 일을 끌고 오셨거나요. 그게 평생 내 안에서 다 터지는 겁니다. 근데 8월 1일에 그 두 결이 가장 세게 부딪히는 시기에 와 있어요. 2026년 병원년의 병이 큰 불이고 오도화입니다. 기운이 두 개가 같이 떠 있는 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화 기운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먼저 좋은 결과로 보면 화가 무토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큰 산이 햇볕에 데워지면 만물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평생 묵묵하게 지켜온 자리가 8월 2일의 결실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한 번 더 단단해지거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한 가지를 8월 2일에 알아봐 주거나 가족 안에서 평생 안 들어본 한마디를 들어보신다거나 그런데 위험한 결도 분명했습니다. 자, 화가 신금을 녹입니다. 평생 또렷하던 분들이 그 분별력이 8월 1일에 한번 흐려질 수 있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일이 옳은 결인지 그른 결인지 결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8월 1일에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안 하던 결정을 하신다거나 안 자르던 자리를 자른다거나 평생 안 흔들던 결을 흔들 위험이 좀 있으세요. 8월 1일 하루 그 분별력이 흐릿해지면서 평생 후회할 한 가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8월 1일이 명리에서는 미월이라고 합니다. 미가 무토와 같은 결이라서 산쪽 결이 한 번 더 강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만히 두고 싶은 마음이 8월 1일에 더 무거워진다는 뜻이죠. 자르고 싶다가도 막상 8월 1일이 오면 더 못 자르세요. 그래서 8월 1일은 두 결이 한 자리에서 가장 세게 부딪히는 시기거든요. 자르고 싶다는 마음과 두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강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내시느냐가 우리 68년생 분들 평생 한 매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가시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8월 1일은 한 발만 떨어져서 보실 시기예요. 평생 안고 사신 그 한 가지에서 한 발만 떨어져서 한번 바라보세요. 가까이에서 보면 자르고 싶은데 못 자르고 안고만 가던 그 한 가지가 한 발 떨어져서 보신다면 진짜 잘라야 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안고 가야 하는 것인지 또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8월 1일에 좋은 결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 그 두 결이 어디서 왔는지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직접 만드신 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 자리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아니세요. 두 분이세요. 한 분은 아버지 쪽 조상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어머니 쪽 조상님입니다. 평생 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는 결은 한쪽 조상님이, 그리고 평생 한 번에 자르고 싶은 결은 다른 쪽 조상님이 두 조상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안에서 둘이 다툼이 나는 겁니다. 자, 두 분이 서로 다른 결로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두 결이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내 속이 평생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셨다거나 평생 어렵게 사셨다거나 마음에 뭔가 두고 가셨다거나 하신다면 그분 결의 안에서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싶은 마음이 평생 더 강하셨던 분이라면 그 조상님 자리가 편하지 않으신 거고요. 내가 다 자르고 싶은 마음이 평생 더 강했다고 한다면 그 반대편 다른 쪽 조상님 자리가 편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해되셨나요? 8월 1일에 그 자리가 뚜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평생 다툰 두 결이, 사실 우리 그 두 조상님이 못 풀고 간 매듭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말씀드릴게요. 오랜 세월 내려온 가장 깊은 의식입니다. 두 분께 옷 한 벌 정성껏 지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같이 똑같이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한쪽만 올리시면 다른 한쪽이 또 흔들려요. 두 분께 같이 올려드리면 두 분 자리가 한 번에 편안해지시고 그 자리에서 내 안에 두 결이 하나의 결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8월 1일에 평생 안고 왔던 나의 안에 있는 무엇 하나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잘라야 할지 그냥 둘지 그런 것들이 한 번에 결정됩니다. 8월, 9월 가면서 내가 평생 안고만 가던 그 무게가 한번 풀리게 되실 거예요. 자, 올려드릴 옷은 두 분의 결에 따라 다릅니다. 아버지 쪽 조상님께 올려드릴 옷이 다르고 어머니 쪽 조상님께 올려드릴 옷이 또 달라요. 무명천이 맞는 자리도 있고 비단이 맞는 자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분께 같이 올려드릴 때 어떤 결로 짜 올려야 이 두 결이 한 결로 모이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한 분 한 분 사주를 보고 짚어드립니다. 저에게 여쭤보시면
신당에서 함께 살펴봐 드릴게요. 고정 댓글이나 위에 번호로 편하게 찾아오세요. 요즘 집안에서 두 갈래로 자꾸 갈라지는 분, 가족 의견이 서로 갈려서 한 자리에서 자꾸 부딪히는 분, 직장이나 사업에서 두 가지 길 중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자꾸 흔들리는 분, 올해 한번 정성껏 올려보세요. 8월, 9월 가면서 내 안에 두 결이 한 결로 모이시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8월 1일에 들어오는 그 부딪힘을 좋은 자리로 자리 잡으시겠죠. 마지막 자리에서 8월 1일을 어떻게 보내셔야 할지가 또렷하게 잡히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68년생 8월 1일을 어떻게 보내셔야 할지, 그리고 68년생만을 위한 비방 풀어드려 볼게요. 자, 60세가 가까워지시면 일하시는 자리도 한번 정리가 되는 시기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먼저 직장에 계신 분들은 정년이 가까워지신 분들 많으시죠? 이미 정년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셨거나 본인 분야에서 깊이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8월 1일에 한 가지 큰 자리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평생 쌓아온 게 이제 인정받는 시기가 된 거죠. 회사에서 자문이나 임원 자리로 더 머물러 달라는 청을 받으신다거나, 후배들이 내 자리를 한 번 더 또렷이 알아봐 준다거나, 다른 회사에서 나를 모셔가려고 한다거나, 평생 묵묵하게 큰 산처럼 지키신 게 내가 60세 가장 큰 결실로 돌아오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자리가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받으세요. 여러분이 평생 한 자리에서 우직하게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 자리에서도 한 번도 내 입지를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받으실 때는 한 가지만 챙기세요. 이동하는 자리가 내가 해온 것과 같은 결의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은 결이면 받으시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평생 해온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위로 가는 시기라서 받아주셔도 8월, 9월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사업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8월 1일은 평생 일군 자리가 한 번 더 단단해지는 시기예요. 평생 묵묵히 가게나 사업을 지켜오신 게 60세쯤 되면은 한 번 더 자리를 잡으실 수 있어요. 8월 1일에 한 가지 큰 신호가 들어올 겁니다. 올해 거래해 오신 분들이 한 단계 더 큰 거래를 가져오신다거나, 평생 단골이셨던 손님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준다거나, 가게가 한 단계 더 알려질 일이 생긴다거나, 내가 평생 우직하게 한 자리에서 해온 게 60세 결실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자리가 오면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내가 평생 한 자리에서 단단하게 쌓아온 분들이라면 8월 1일에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실 때는 한 가지 챙기셔야 돼요. 오래 알고 지낸 분이 가져오는 자리는 받으셔도 좋아요. 평생 거래해온 분, 평생 단골이셨던 분, 오래 일해온 동료, 이런 분들이 가져온 자리는 8월 1일에 적극적으로 받으셔도 좋은데요. 처음 만난 분이 가져오는 자리는 차분하게 보셔야 돼요. 좋아 보여도 그분과 한두 번 더 만나보시고 결이 잘 맞는다, 통한다 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혔던 거래나 일이 있으시면 8월 1일이 정리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자리가 한 번 더 깨끗하게 해결되실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로 전문직이나 내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은 이름값이 또렷해지는 시기에 오십니다. 평생 한 자리에서 이분들도 묵묵하게 해오셨던 게 인정받으시는 거죠. 8월 1일에 한 가지가 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이름이 한 번 더 또렷이 알려지거나
평생 못 만나본 결의 손님이 한 분 찾아오신다거나 한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오면 받으세요. 내가 받아도 되나?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데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실 수 있는데 8월 1일에는 물러서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일해온 그것이 이 시기에 인정받으려고 평생 쌓아온 거예요.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8월, 9월에 내 이름값이 한 번 더 또렷하게 자리를 잡고 60대 후반까지 내 자리가 더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챙겨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8월 1일에 이런 일들을 받으시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끌어안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름값이 굳어지면서 사방에서 일이 더 들어올 거거든요. 너무 많이 끌어안으면 내 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해 보세요. 자, 우리 이 세 갈래 길에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8월 1일에 들어오는 자리를 더 깨끗하게 받으시려면 옷 한 벌로 우리 조상님들께 정성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분 자리가 편안해지시면 8월 1일의 자리가 8월, 9월 가면서 더 뚜렷하게 결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돈 이야기 해드려 볼게요. 평생 큰 산처럼 한 자리에서 우직하게 모아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 번에 크게 벌어보신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이제 그것들이 결실로 보일 때가 됐습니다. 8월 1일에 그 결실이 한 번 더 뚜렷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평생 잊고 사신 돈 한 자리가 8월 1일에 또렷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빌려주셨다가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는다든가, 가족 사이의 돈으로 얽힌 문제가 한번 정리된다든가, 잊고 있던 돈을 우연하게 찾게 되실 수 있어요.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평생 우직하게 쌓아온 돈 안에서 한 가지가 한번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이 돈을 8월 1일에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자리를 결정해요. 한 가지만 챙겨보세요. 이번에는 한 푼이라도 불려보세요. 늘려보시라고요. 60세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돈부터 불려가시는 거예요. 큰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셔도 단주 매매나 코인 같은 걸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본질이기 때문에 우량한 것들에 묶어두신다거나 국민 펀드나 ETF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안전하게 한 자리에 두고 천천히 불려나가는 길로 가세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챙기실 게 있는데요. 이런 운이 온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8월 1일에 큰 운을 받으셔도 그 운이 흘러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이 운을 여러분 손에 또렷이 잡아드리는 의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성불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기운을 한번 깨워서 8월 1일에 들어오는 그 운이 흘러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 자리에 자리 잡으시도록 해드릴 의식이거든요. 신령님께서 여러분 동길 어디가 막혀 있는지 보여주시면 신당에서 정성껏 한자를 켜드릴 겁니다. 그 불빛이 막혀 있던 자리를 한번 또렷하게 비추면서 그 돈 자리가 한 번에 풀려가실 수 있어요. 자, 신당에서 성불 한자로 챙겨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이나 위에 번호로 편하게 찾아오세요. 8월 1일 한 달 신령님께 정성껏 빌어드리면 들어오는 운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 자리에 또렷이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위한 비방 3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매일 5분 정도 큰 나무 한 그루를 가만히 보시는 겁니다. 동네 공원이나 일하는 곳 또는 집 근처 큰 나무 한 그루를 정해 두시고요. 매일 한번 그 앞에서 5분만 가만히 계세요.
우리 68년생 분들은 천간이 큰 산이라서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산을 한번 깨워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산이 잔잔하게 자리 잡으면서 아내 둘의 다툼이 좀 가라앉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매일 무 한 조각을 챙겨보세요. 깍두기, 단무지, 무조림, 무국이든 무가 들어간 음식이면 다 좋아요. 생무 드셔도 좋고요. 명리학에서 흰색이 금 본질이고 매운맛이 또 금의 본질이에요. 무는 두 가지가 한 자리에 있는 재료잖아요. 여러분, 지진 신금이 8월 1일에 화에 녹는 위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가 그 신금을 한번 단단하게 받쳐줄 겁니다. 세 번째로 저녁마다 어깨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샤워하실 때 어깨와 등 한가운데 시원하게 물 한번 끼얹어 주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양팔을 한 번씩 이렇게 둥글려 보세요. 오, 시원해. 자, 우리 68년생 분들이 평생 다 짊어지고 사신 분들이라서 그 무게가 어깨에 엄청 쌓여 있어요. 아우, 저도 어깨가 아프네요. 자, 앞에서 어깨가 자주 무겁다는 신호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한번 풀어주시면 그 무게가 하루치라도 풀립니다. 매일 하면 매일의 무게가 다 풀리겠죠. 잠도 한결 깊이 주무실 수 있고 새벽에 깨시는 횟수도 줄어들 거예요. 1966년생. 여러분 요즘 답답하시지요?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자꾸 지치거나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데 혼자 있을 땐 한 가지가 끌어오르나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내 사주에 들어있는 두 글자가 지금 평생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병, 그리고 오. 이 두 글자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1966년생을 풀어보면 한 그림이 보이는데요. 하늘 한가운데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큰 불, 한낮의 정점에 있는 태양, 66년생 여러분이 평생 그 자리에 서서 살아오신 거예요.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 비춰주시면서요. 근데 8월 1일에 내 인생의 평생 가장 큰 불이 한 번 더 모입니다. 이게 두 결로 갈려요. 좋은 결로 가면 61년 평생에서 가장 환하게 타오르는 한 달이 되실 거고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나를 환하게 비춰주고 평생 일군 자리가 한 번의 결실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한 결로 가시면 평생 안고 살아오신 그 큰 불이 다 타고 8월 1일 끝에 텅 비어버리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풀리는 것 같다가 끝에 쓰러지고 마는 자리인 거죠. 이 갈림을 결정하는 게 바로 두 글자입니다. 오늘 그 두 글자를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 병부터 풀어드릴 건데요. 하늘에서 내 위로 내려와 있는 큰 불이에요. 이 글자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8월 1일에 이 글자가 어떻게 위로 더 강하게 내려오는지. 다음에 두 번째, 자, 오입니다. 내 발밑에서 나를 받쳐주는 자리예요. 이 글자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살피지 않으셨던 한 자리가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66년생만의 한 가지 정성도 같이 풀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두 글자가 합쳤을 때 8월 1일에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 66년생만을 위한 비방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가장 깊이 묻어두신 소원 한 가지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 적어주세요. 제가 신당에서 그 소원이 내 안에서 한번 환하게 깨어나도록 정성껏 빌어드릴게요. 내 사주는 정확히 어떤 흐름인지 따로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 고정 댓글이나 위에 번호로 편하게 찾아오세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 병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병이라는 글자가 사주에서 어떤 자리인지 먼저 말씀드려야 내가 누구인지 또렷이 보이시겠죠. 병은 하늘의 가장 큰 불입니다. 명리학에서 음양으로 따지면 양 중에서도 가장 강한 양이에요. 한낮 정점에 떠 있는 태양 그 자체, 땅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이 아니라 하늘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불입니다. 이 글자가 여러분 사주의 가장 위에 밝혀 있어요. 하늘자리에 밝혀 있다는 뜻이죠. 이게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요?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 시선이 나한테 모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가운데 서 있고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으시잖아요. 누가 봐도 그 자리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66년생 분들 다른 사람들까지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가운데 있으니까 주변 사람 일이 다 나한테 보입니다. 자식 일도 내가 해결하고 가족 일도 직장 동료 일도 내가 해결하게 되는 분들 많으시죠.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다 병이란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의 큰 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타올라야 되고 계속 비춰줘야 돼요. 태양이 1시간만 빛으로 안 내도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66년생 분들이 평생 그 자리에 서서 사신 겁니다. 그 병이라는 글자가 8월 1일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8월 1일은 병 5년이죠. 하늘의 나와 같은 결이 큰 불이 한 자 더 떠 있는 해입니다. 명리학에서 병비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내 위에 나와 같은 자가 한 자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큰 불이 내 안에 같이 들어옵니다. 평생 가지고 살아온 그 불에 한 자가 더해지는 거죠. 내 안에 불이 평생 가장 강해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와요. 8월 1일은 미월이라는 달이에요. 미가 내 발밑 자리인 오와 만나면 한결이 같아집니다. 명리학에서 오미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결이 어떻게 작동하냐? 내 발밑이 8월 1일에 한 번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위에서 큰 불이 내려오고 발밑도 같이 뜨거워지는 거죠. 와, 내 평생 가장 큰 불 한가운데 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큰 불을 어디로 쓰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좋은 결과로 가면 8월 1일 한 달 사이에 미뤄온 한 가지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한 결로 가면 이걸 나한테 다 쏟아붓게 됩니다. 한 자리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 계시면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잘 풀리는 자리에서 내가 한 번 더 밀어붙이다가 8월 1일이 지나고 나서 한 번에 다 부서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불이 너무 강한 시기라서 나를 통제 못하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큰 불이 내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66년생의 몸은 그 큰 불의 강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가장 또렷한 신호가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지거나 사람 많은 자리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게 막히거나 이게 내 안에 큰 불이 강해져서 그 불이 가슴 가운데에서 한번 솟구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실 수 있어요. 열심히 뭔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등에 열이 올라서 식은땀이 쫙 나거나 손바닥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이게 일이 풀릴 때마다 큰 불이 한 번 더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은근히 손과 발은 차갑습니다. 큰 불이 가슴과 얼굴 그리고 일에 다 가버리니까 손발이 차가운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신호가 더 있어요. 저녁에 누우셨는데 머리가 안 멈춥니다. 하루 종일 잘 굴러간 머리가 잠자려고 하면
갑자기 더 또렷하게 움직이는 거죠. 내일 할 일이 한번 떠오르거나 오늘 본 사람의 한마디가 다시 들리거나 예전 일이 갑자기 또렷하게 떠오르거나요. 이게 내 안에 큰 불이 그 시간에 가장 강하게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 앞에서 썼던 큰 불이나 혼자 누워 있을 때 한 번 더 다시 일어나는 거죠. 8월 1일은 이게 조금 더 또렷하게 오실 것 같아요.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 더 걸릴 수도 있고 머리가 너무 또렷해서 한번 일어나면 무언가 하고 나서 또 다시 누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두 가지만 챙겨보세요. 하나는 손바닥을 한번 따뜻하게 비비고 가슴 위에 잠깐 올려두시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는 저녁에 눕기 1시간 전부터 큰 결정 안 하기입니다. 머리가 갈수록 또렷해지는 시간이라서 그때 결정하면 내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눕기 1시간 전부터는 결정 다 멈추시고 가벼운 일만 하시거나 일찍 누우셔서 머리 좀 식히세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글자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큰 불이 내 위에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8월 1일에 어떻게 더 강하게 내려오는지, 그리고 내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글자 오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발밑에서 받쳐주는 자리입니다. 이 글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잘 살피지 않았던 한 곳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병이 하늘 위에 밝혀 있는 글자였다면 오는 안에 밝혀 있는 글자예요. 병이 사람들 앞에 화하게 비춰주고 세워주는 글자였다면 오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글자입니다. 오라는 글자도 화예요. 명리학에서 화의 가장 강한 자리거든요. 한낮이 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병과 오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병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큰 불이라면 오는 안에 자리 잡은 그 불의 받침이에요. 이 두 글자가 같이 있어야 더 큰 자리에 서실 수 있거든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큰 불만 있으면 한번 환하게 빛났다가 금세 흩어질 수 있어요. 받침이 있고 큰 불이 없으면 사람들 눈엔 또 보이지 않고요. 이 두 글자가 만나서 66년생 만에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모르고 사신 게 있어요. 큰 불이 평생 타오르려면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불을 끌고 가는 심지죠. 심지가 없이 떠 있는 불은 한번 일어났다 금방 꺼지죠. 근데 심지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불은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타오릅니다. 호롱불 한 자라도 심지가 있어야 밤새 타고 향로 한 자라도 심지가 있어야 향이 꾸준히 올라가죠. 66년생 분들이 평생 큰 불로 사람들 앞에 서서 사실 수 있었던 게 사실은 내 안에 그 심지가 한 줄로 자리 잡고 있어서예요. 그 심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조상님 자리에서 한 진씩 내려오면서 한 가닥씩 꼬여서 닿은 거예요. 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한 가닥 꼬우셨고 그 위 조상님들이 한 가닥씩 더 꼬우셔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죠. 여러분이 평생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실 수 있었던 게 그 심지가 평생 받쳐줘서입니다. 근데 우리 66년생 분들 중에 그 심지를 살피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병이라는 글자, 그 큰 불은 매일 보세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마다, 일할 때마다, 자식한테 뭔가 해줄 때마다 내가 그 불 한가운데 서 있거든요. 근데 그 불을 끌고 가는 심지는 아마 들여다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61년 동안 그 심지가 나를 받쳐주는 동안에 내가 잘 챙기지 않아서 심지가 한 가닥씩 얇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8월 1일에 내 안에
평생 가장 큰 불이 모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불이 좋은 길로 갈지 위험한 길로 갈지 사실은 내 안에 그 심지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8월 1일에 들어오는 평생 가장 큰 불이 오랜 세월 꾸준히 타오를 거예요. 큰 불이 심지에 받쳐지니까 8월 1일에 한번 결정한 일이 8월, 9월, 그리고 내년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심지가 얇아져 있으면 8월 1일에 들어오는 큰 불이 한번 일어났다가 한 번에 쑥 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한번 환하게 빛난 것 같다가 8월 들어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짧게 타버리는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제 그 심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오랜 세월 내려온 가장 깊은 의식입니다. 조상님께 새 옷 한 벌을 정성껏 지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평생 타오른 그 불의 심지가 처음 꼬여진 그 자리가 조상님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정성 한번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옷 한 벌입니다. 조상님 자리가 추우시거나 자리가 편치 않으시면 거기서 내려와 안에 자리 잡은 심지도 같이 약해져요. 조상님께 새 옷 한번 올려드리면 그 자리가 따뜻해지면서 심지가 한 가닥씩 다시 단단해지실 겁니다. 그 심지가 단단해지면 8월 1일에 들어오는 평생 가장 큰 불이 나를 한번 환하게 비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8월, 9월, 그리고 다음 해까지 길게 타오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8월 1일에 큰 불을 평생 가장 의미 있는 한 달로 만드시는 가장 깊은 길입니다. 올려드린 오색결은 조상님 자리의 깊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무명천이 맞는 분 계시고요. 비단이 맞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옷을 올려드려야 심지가 다시 단단해지는지 한 분 한 분 사주를 보고 짚어드릴게요. 저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신당에서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이나 위에 번호로 편하게 찾아오세요. 돈이 들어와도 한 자리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분, 자식이 한 자리에서 자꾸 막혀 있는 분, 잘 풀리는 자리에서도 내 안이 자꾸 허전한 분, 올해 한번 정성껏 올려드려 보세요. 8월, 9월 가면서 내 안의 심지가 한결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큰 불이 한 번에 일어났다 꺼지는 게 아니라 길게 타오르시고요. 이제 풀어드릴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그 큰 불을 길게 써야 할지 내 손 안에 또렷하게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병과 오 두 글자가 합쳐졌을 때를 풀어드릴게요. 8월 1일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셔야 할지까지, 그리고 66년생만을 위한 비방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병과 오가 합쳐지면 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늘에는 큰 태양 두 자가 떠 있고 발밑에는 그 태양을 받쳐주는 한낮의 정오가 자리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평생 가장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자리에 정확히 왔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능동적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계속 빛나지 않아요. 큰 불을 어디로 쓰실지 정하셔야 빛나는 자리가 됩니다. 66년생 분들이 평생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무언가 결정하고 늘 어딘가로 나아가는 분들. 8월 1일에는 그 결정 한 번 한 번이 더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평생 가장 큰 불을 안고 결정하는 거니까요. 세 갈래로 짚어드리고 각 자리에서 내가 8월 1일에 어떤 결정 앞에 서는지 풀어드려 볼게요. 먼저 직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정년이 코앞이시거나 막 지나신 분들 많으시죠?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셨거나 내 분야에서 가장 깊이
자리 잡은 그런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한테는 한 가지 신호가 크게 올 거예요. 회사에서 자문이나 임원 자리로 더 머무르시라고 청해 오거나 다른 회사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한다거나 내가 평생 안 해본 결의 일을 한번 해볼 기회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8월 1일에 이 결정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평생 일해 오신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8월 1일에 들어오는 새 자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만들지 내가 정해야 되는 자리예요. 같은 자문 자리도 후배 키우는 데 쓸지 평생 못 해본 새 일을 시작할지에 따라 8월, 9월의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리 자체보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만들지를 먼저 그려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그림이 또렷한 자리만 받으셔도 좋고요. 그림이 흐릿하다면 자리 자체가 좋아 보여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셔야 돼요. 사업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은 8월 1일이 좀 갈림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한 단계 더 키우실지 정리를 시작하실 때요. 좋은 결과로 가면 한 단계 더 키우실 자리가 8월 1일에 옵니다. 올해 준비해온 것이 있다면 8월 1일에 한 번에 풀리거나 내가 평생 못했던 새 자리에 내 이름을 한번 거실 기회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한 결로 가시면 키우시려다 큰 불을 한 번에 다 쏟으실 수 있습니다. 8월 1일의 거래, 평생 모은 내 돈 자산을 한 번에 거시거나 시간과 정성을 한 번에 다 쓰시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8월, 9월에는 내 안이 텅 빕니다. 이 갈림을 정확히 짚으시려면 한 가지 잣대를 보세요. 이 결정이 내가 올해 준비해온 한 가지인지 아니면 갑자기 들어온 한 가지인지요. 올해 준비해 오신 거라면 8월 1일에 키우셔도 좋습니다. 근데 8월 1일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라면 잠깐 멈추세요. 결정 후에 한번 후회하실 수 있어요. 8월. 9월 가면서 내 자리에 진짜 맞는지 보시고 가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리 쪽으로 가시는 분도 8월 1일이 가장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8월 1일에 정리 결정을 마음에 두시되 본격적 정리는 가을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문직이나 내 이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름값으로 평생 가장 환하게 빛나실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갈림길도 있어요. 평생 키워온 그 큰 불을 8월 1일에 한 자리에 모으거나 여러 자리에 흘려보내시거나 이 이름값이 정점에 오른 분들은 마지막 자리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일이 에너지를 여러 자리에다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후배도 키우고 새 거래도 받고 다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8월, 9월 가면서 좀 지치실 수 있어요. 8월 1일에는 한 가지만 정하세요. 평생 일군 자리에서 가장 큰 의미가 되는 한 가지가 어떤 것인지 나머지를 거절하시란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 큰 불에 구할의 에너지를 쓰신다면 나머지 일할만 다른 에너지에 쓰시라는 겁니다. 이게 66년생 전문직 분들이 8월 1일에 큰 불을 평생 세게 쓰는 법이에요. 이 모든 세 가지 세 갈래 길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앞자리에서 5단볼로 내 안의 심지를 단단하게 하신 분이라면 8월 1일의 결정이 단단하고 길게 가는 결로 잡히실 수 있어요. 심지가 얇아져 있는 분들은 8월 1일의 결정이 한 번 일어났다, 한 번 흩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 큰 결정은 미루시고 조상님 자리 한번 정성껏 살피시고 8월 1일에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자, 이제 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66년생 분들 돈이 한 자리에 모이거나 한 자리에서 흩어지거나
이 둘 중 하나에 도착하는 시기입니다. 8월 1일에 한 가지 큰 자산의 이동 신호가 올 것 같아요. 오래 묶여둔 부동산이 한번 정리될 자리에 와 있거나 자식한테 넘길 자산을 정리할 시기가 왔다는 그런 신호가 오거나 또는 새 자리에 돈을 옮길지 결정하는 자리도 올 수 있어요. 8월 1일에 이 결정을 하실 때는 한 가지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이 돈이 나를 위한 자리로 가는지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로 가는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라면 8월 1일에 결정하지 마시고 가을까지 두시고요. 나를 위한 자리라면 8월 1일에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노후 자금을 안정된 자리로 옮기시거나 부동산을 정리해 나를 위한 자리로 돌리거나 평생 못 간 여행 한번 다녀오거나 그런 건 괜찮아요. 이건 8월 1일에 큰 불이 나를 살리는 걸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리가 자꾸 막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래가 잘 풀리다가 마지막 사인 직전에 자꾸 미뤄진다거나 자산 정리 일정이 한 단계에서 자꾸 멈춰 있으시거나 직장 옮기시려는데 마지막 한 자리에서 자꾸 어그러지거나 이게 내 동길이 한 자리에 막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 가지 의식을 추천드려요. 기운초라고 합니다. 동길이 막혀 있는 자리에 기운을 한번 켜드려서 그 길을 다시 열어드리는 의식이에요. 신령님께서 본인 동길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보여주시면 그 자리에 신당에서 정성껏 한자를 켜드리겠습니다. 그 불이 막힌 자리를 비추면 길이 한번 다시 열리거든요. 8월 1일에 동길이 한 자리에 막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큰 자산 정리할 일이 있으신데 자꾸 이게 막혀 있다 느끼시는 분들 신당에서 기운 한자로 정성껏 해보시길 바라요. 고정 댓글이나 위에 번호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6년생만을 위한 비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는 겁니다. 해가 동쪽 하늘에서 처음 떠오르는 그 시간, 보통 새벽 5시, 6시 사이죠. 창문 열고 하늘을 한번 보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쓴맛 한 가지를 매일 한 입씩 챙겨보세요. 커피 한 잔이든 녹차 한 잔이든 도라지 한 조각이든 한 조각도 좋겠죠. 한 가지 한 입이면 충분해요. 매일 챙기시면 내 큰 불이 균형이 잡혀서 8월 1일 가장 강한 시기에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3번째는 하루 한 번 두 손 모아 나를 위한 한 가지를 빌어보는 겁니다. 큰 건 아니어도 돼요. 오늘 내가 편하길,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내 안에 큰 불이 안 타기를 이렇게 한 달만 해보시면 내 안에서 뭔가가 한번 바뀌실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어요. 우리 66년생 여러분, 오늘 내 사주의 두 글자 병과 오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61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시고 하늘 한가운데 큰 불로 서서 사신 우리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8월 1일이 그걸 바꾸는 날입니다. 내 안에 평생 가장 큰 불이 모이는 시기에 그 불이 나를 살리는 길로 가도록 짚어드린 시간이었어요. 조상님 자리 한번 정성껏 살피시고 새벽에 떠오르는 햇살, 그리고 쓴맛 한 가지, 하루 한번 두 손 모아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정성들이 우리 66년생 분들, 평생 남을 비추기만 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를 위해 타오르게 해드리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한 줄 적어주고 가세요. 큰 불이 타오른다. 적어주신 분들 제가 신당에서 정성껏 빌어드릴게요. 우리 66년생 병호 말띠 여러분의 8월 1일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타오르는 시기, 그리고 평생 안고 살아온 그 큰 불이 처음으로 나를 살리는 한 달이 되시도록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